반짝반짝 빛나는 책모닝 1737일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1737일차입니다. 네, 오늘 125페이지예요. 네, 역행자 125페이지 보시면 오른쪽에 1번 책을 통해서 간접 체험을 하는 거. 네, 볼게요. 정체성을 바꾸는 가장 쉬운 방법은 관련 책을 읽는 것이다. 나의 정체성을 바꾸기 위해서는 관련된 책을 읽는다. 관련된 책을 읽고, 관련된 책. 근데 책을 선정하는 것도 참 중요해요. 어떤 책을 선정해서 볼 것인지에 대한 기준을 모르면 아무거나 나의 의식에 맞는 거를 이제 읽게 되거든요. 그래서 선정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어, 뭐 읽다 보면 내가 그렇게 된 것처럼 뇌에서 자연스럽게 정체성을 바꾼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만약 건강 교수가 되기로 결심했다면 건강의학에 대한 쉬운 책 10여 권을 독파하면 된다. 뇌는 일주일간 건강에 집중하게 되고 화장실을 가거나 멍을 때릴 때면 반복적으로 건강해지는 법에 대해 생각하게 된다. 사람들을 볼 때마다, 친구의 식습관을 볼 때마다 건강서의 관점에서 세상을 해석하게 된다. 작가가 되기로 결심했다면 작가 되는 법에 대해 10여 년간 나온 책을 모두 훑어본다. 책에는 저자들이 시행착오를 겪은 이야기가 담겨 있고 나 또한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게 된다. 책은 정체성을 변화시키는 매우 쉬운 방법이다. 정체성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게 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자수성가를 하거나 경제적 자유를 얻고 싶다면 일주일간 몇 권의 책을 읽으면 된다. 일주일 가지고는 안 돼요. 제가 해보니까 일주일 책 읽고서 자수성가를 쫙 했다. 어이 대박이죠. 여기서는 너무 10년 읽어라 그러면은 안 할 것 같으니까 짧게 해놓으신 것 같아요. 일주일 갖고 자수성가는 좀 힘들죠. 경제적 자유를 얻고 싶다면. 네. 그래서 시궁창 삶에서 경제적 자유를 얻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보게 되면 나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마음을 갖게 된다. 어떻게 해요? 시궁창 삶에서 경제적 자유를 얻으신 분들 있죠. 금수저 말고 금수저 것도 읽어야 돼요. 어떤 정신세계일까?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부자로 태어났을까? 그것도 좋아요. 네. 근데 이제 사람들의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보게 되면 나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마음이 들 때까지 읽어야 된다는 거죠. 아유, 저 사람은 저 사람이고 나는 나야 라고 해서는 안 되죠. 아, 나도 할 수 있다라는 마음이 들 때까지 읽으라는 거예요. 그렇죠? 나 또한 21살 인생 최악의 상황에서 야, 21살에 21살이면 여러 가지 경험을 다 해도 될 텐데, 그쵸? 21살에 뭐 경험을 하나요? 21살 때 아무것도 세상 물정 아무것도 모를 텐데, 이 자청, 이 지은이는 21살, 인생 최악의 상황에서 200권의 자기계발서를 읽기를 하며 변화했다. 200권. 야, 200권의 자기계발서를 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읽으셨나요? 와, 저도 이렇게 안 읽었어요. 나도 혹시 라는 마음을 갖게 되면서 정체성이 변화하게 된 것이다. 독서가 인생을 바꿨다고 말하면 대개 가장 먼저 나오는 질문이 무슨 책을 읽어야 하나요? 인데 여러 사람이 인정한 책이면 괜찮다고 본다. 다만 처음엔 인물 이야기가 있는 책을 추천한다. 자수성가한 흑수저들의 책을 20권쯤 몰아서 봐라. 도서관이나 서점에 가서 30권 정도 뽑아 대강 훑어보면 읽고 싶어지는 책이 3, 4권 남을 텐데 그렇게 시작하면 된다. 그러니까 20권 정도 대충 보다 보면 내가 땡기는 게 있다는 거죠.
아, 요 책 읽어봐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당기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 책을 이제 세네 권 정도 남겨놓고 그걸 집중적으로 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뇌는 실제 현실이나 상상을 잘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뇌는 현재나 상상이나 구분을 할 줄 모른대요. 늘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 자수성가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읽는 것만으로도 나도 할 수 있다는 느낌이 차오르게 된다. 적어도 부정적인 감정은 확실히 씻을 수 있다. 부정적인 감정은 확실히 씻을 수 있대요. 근데 제가 보니까요, 정말 책 많이 읽으신 분이 있는데요. 내면의 부정성은 안 바뀌었어요. 책만 읽어가지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렇게 해주세요. 근데 여기보다 한 단계 더. 이 역행자에서는 책을 200권 읽고 하라고 그러는데, 200권? 책 막 하도요, 근원적인 무의식의 뿌리가 바뀌지 않으면 안 돼요. 뿌리가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책을 이렇게 많이 읽고 계속 책 많이 읽으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이 계신데, 근데 그분 같은 경우에는 책을 진짜 많이 읽으세요. 늘. 근데 이렇게 얘기를 가끔씩 통화하고 만나보잖아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뀐, 참 신기하죠? 전에 제가 한 번씩 말씀을 드렸는데 아바타 공부하신 분이 계셨어요. 그분 같은 경우에 위저드 코스까지 다 하셨거든요. 근데 삶이 지금 안 바뀌었을걸요. 여기 아시는 분 있어요. 제가 누구 얘기하는지. 그렇죠? 안 바뀌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근원에 이 책 읽는 거를 권해주시는데 책만 읽어서는 바뀌지 않더라는 거, 더 빠른 길이 있다는 것도 알려드리는 거예요, 제가. 더 빠른 길이 있다는 거. 빠른 길이 있는 거는 완전히 바뀌신 분을 만날 수 있으면 제일 좋아요. 삶이 완전히 뒤바뀌어서 바뀌신 분 있죠. 그런 분 만나면 엄청 좋죠. 빨라요. 삶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180도, 360도는 제자리니까 안 되고 180도로 완전히 싹 바뀌었어요. 근데 그런 분을 만날 수 있다면 그런 분 만나서 강의를 듣잖아요. 진짜 최고예요. 저는 15년 전에 완전 바뀌신 그 멘토 선생님, 지금 멘토 선생님을 만나게 됐잖아요. 그러고 나서 얼마 안 됐는데 제가 막 원망하던 분들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마음이. 원망하던 분이 사라지면서 제 스폰서한테 그랬어요. 아침에 언제 가면 만날 수 있냐. 제가 원망했던 분이 보고 싶은 거로 바뀐 거죠. 원망했던 사람이 보고 싶어져요? 갑자기? 아니란 말이에요. 보고 싶어진 거죠. 바뀐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 완전히 이거는 바뀌었다. 바뀐 거를 제가 알겠는 거예요. 근데 그분을, 아바타 공부하신 분을 만났거든요. 어떻게 그때는 왜 만났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만났어요. 그분이 데리러 왔던 걸로 알고 있어요. 같이 점심 먹자고, 밥 먹자고. 초저녁이었구나. 그래서 동대구역에 데리고 와서 같이 밥을 먹으러 갔는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얼마 되지 않았는데, 몇 달 안 됐었거든요. 몇 달 안 됐는데, 원망하던 사람이 원망해서, 보고 싶은 마음으로 이게 뭔가, 이렇게 마음이 싹 바뀌었단 말이에요. 변화가 일어난 거죠. 감정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 대상을 보고 감정의 변화가 일어난 거는 사실은 그 대상보다는 내가 내 마음에서 바뀐 건데 어쨌든 대상을 보고 바뀐 거죠. 근데 그분은 안 바뀐 거예요. 그 스폰서에 대한 원망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이거 더 비싼 교육인데 왜 안 바뀌었지? 하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뭔가 마음이 바뀔 수 있게끔 하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이 위저드 코스는 몇백만 원 하는 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 그다음에 책을 굉장히 많이 읽고 자기 개발 뭐 강의도 막 하고 막 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근데 들어보면 대화를 해보잖아요. 그러니까 무의식이 바뀌고 있는 사람이 들어보잖아요. 무의식이 안 바뀐 게 느껴져요. 이거는 진짜 잘난 척하면 안 되는데 잘난 척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안 바뀐 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책만 읽어서는
보편적으로는 책을 읽어야 된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런 귀한 분을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지름길로 가는 걸 추천해드려요. 강의를 들으시면 좋다는 거예요. 그런 분 강의를. 잘 또 이런 분을 만날 수가 잘 없죠.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기준이 의식 수준의 20에서 1000까지 기준을 보고 기준을 딱 보시면 돼요. 아, 조건 없는 사랑을 하고 있구나. 라는 거를 이해할 수 있으면 너무 좋죠. 그래서 저는, 책도 좋지만 책 가지고는 안 변한 분이 무의식이 변하지는 않더라라는 거죠. 완전 근원의 뿌리의 무의식이 바뀌어야 되는데, 무의식이 변하지는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쨌든 부정적인 거를 확실하게 씻을 수 있다. 그래서 앞서 잠깐 말했듯 인간에겐 거울 뉴런이라는 게 있어서 타인의 행동을 보기만 해도 본인이 직접 하는 것과 비슷한 반응을 뇌에 일으킨다. 본인이 직접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뉴런에서 반응이 있다. 현실과 상상은 구분을 하지 못한다. 그래서 상상을 많이 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있는 것처럼. 망상 말고요. 망상. 망상이라고, 환상망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행동을 할 수 있느냐. 행동을 할 수 있, 행동할 수 있는 거. 진짜 상상은 이룰 수 있는 거. 그럼 거기에 맞는 행동이 이루어진다 그랬죠? 근데 그 행동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는 환상, 망상으로 넘어간다라고 하셨어요. 근데 어쨌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상상을 해요. 그러면 지금 내가 현실과 상상하는 거 구분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성공한 사람의 책을 20권 정도 보고 거기서 3, 4권을 집중적으로 봐서 이 사람이 된 것처럼 내가 상상하면서 느낌을 받아와야 돼요. 머리로 생각하면서 읽으면 안 돼요. 머리로 생각하면서 읽으면 지식만 늘어나지 내가 바뀌는 거랑은 틀리거든요. 에너지가 바뀌는 거는 에너지가 바뀌는 것, 무의식이 바뀌는 거예요. 삶은 경험인데 경험은 느낌이잖아요. 느낌이에요. 느낌. 경험은 느낌으로 있어요. 좋은 느낌, 나쁜 느낌. 느낌이 책을 읽으면서 느낌까지 바꿨다면 바뀔 것 같아요. 조금씩은. 무의식을 완전히 찾아서 없애게 하는 그런 책을 보면은 좋죠. 근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저희는 무의식을 바꾸는 수업을 듣고 있잖아요. 저는 무의식 바꾸는 수업을 듣고 있거든요. 무의식을 어떻게 바꿔요? 아직도 제가 저를 모르고 있는 그 무의식이 진짜 많이 있더라고요. 제 무의식이. 근데 그런 선생님, 멘토 선생님을 만나가지고 들으면 제일 빨라요. 예, 빠르고 느낌까지 받아오면서 책을 읽어도 느낌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느낌이. 머리로 생각하는 거와 와, 한 권을 읽어도 느낌이 바뀌는 거랑은 저는 다른 거죠. 그래서 무의식이 바뀔 수 있는 그런 책을 읽으면 진짜 더 좋아요. 엄청 좋죠. 네, 진짜 좋아요. 그래서 본인이 직접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읽으라는 거죠. 머리로 생각하면서 읽으면은 안 바뀌어요. 그래서 이런 점을 잘 이용하는 게 바로 좋은 자기계발서 읽기다. 좋은 자기계발서 읽는 방법. 그쵸? 책의 내용을 너무 깐깐하게 비판적으로 따지지 말고 한 수 배운다는 느낌으로 마음을 열고 보면 좋겠다. 따지지 말고 열고 보래요, 일단은. 네, 저한테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그런 책을 읽는 건 그 저자를 숭배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니까 말이다. 네, 저자를 숭배하는 건 아닌데 성공한 사람들의 느낌을 받아가라는 거예요. 느낌, 머리로 읽지 말고 느낌으로 받아가라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의 성공 스토리에 내 마음과 삶을 동기화하는 것뿐이다. 동기화를 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강의도 성공한 사람 강의, 내가 좋아하는 그 패턴의 강의를 하고 있는 그 사업 강의 있잖아요. 사업 강의 자료 그거를 계속 듣는 거예요. 계속, 계속 반복해서 듣는 거야. 그래서 빙의를 한다 하죠. 내가 그 사람이 된 것처럼. 그래서 옛날에 그분 계셨잖아요. 신기했었어요. 요새는 수업을 안 듣는데 그분 있잖아요. 그분이 어, 선생님 옛날에 사업하실 때 선생님 라인은 아니었는데 선생님의 그 콜드 했었던 그 예전에 사업하실 때 콜드 하셨던 그
테이프를 막 반복적으로 막 들은 거예요. 그래서 완전 너무 듣다 보니까 빙의가 돼가지고, 빙의가 된 상태에서 나가서 콜드를 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완전히 콜드에 자신이 있어진 거죠. 자신이 있어지니까 또 어때요? 아, 나는 콜드 잘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업을 잘하고 싶으시면 사업 강의 잘하시는 제일 와 닿는 분 있죠? 그 딱 계속 반복해서 들어서 빙의를 하는. 내가 그 사람이 된 것처럼 들으면 엄청 내가 그 사람이 된 것처럼 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나중에 된 것처럼이 아니라 그 사람이 그 사람 같은 패턴으로 사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책을 읽을 때나 강의를 테이프를 듣거나 동영상을 듣거나 그랬을 때 처음으로 머리로 이해하지만 이해하고 나서는 그 사람의 그 에너지를 그대로 받아오는 거. 엄청 중요합니다. 느낌을 받아가야 따라. 그리고 나서는 그래서 처음에는 첫 번째는 책을 통해서 간접 체면을 걸어야 된다. 간접 체면 거는 방법을 여러 가지로 하는 거예요. 저도 계속 듣다 보니까 선생님이 무의식이 바뀌신 분이잖아요. 무의식이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런 분 강의를 들어요. 선생님을 고르는 무의식이 바뀌었냐 안 바뀌었냐 들어보면 알죠. 예전 모습은 몰라요. 근데 주변 분들이 하시는 분 보면은 아 예전에 저러셨겠구나라는 거는 감이 잡히죠. 감이 잡혀요. 근데 그게 바뀌어서 진짜 조건 없는 사랑으로 뭔가 이게 패턴이 바뀌어 있는지 그런 걸 잘 봐야 돼요. 전과 달라졌는지 똑같은지 그런 부분들이 강의를 들을 때는 그런 분의 강의를 들어야 되고 근데 판단분별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무의식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쟤는 바뀌었네, 쟤는 안 바뀌었네. 막 그 판단분별하는 본인은 내가 나를 봐야 돼요. 타인들을 보는 것보다 내가 나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내가 나를 봐야 돼. 그렇죠? 그래서 음, 볼게요. 이제 두 번째가 환경 설계. 환경 설계는 앞서 말했던 유튜브 개설 같은 게 대표적 사례다. 나를 궁지에 몰아넣는 방법이다. 주로 쓰는 방법으로는 선언하기가 있다. 여러분들도 선언하세요. 나는 EBP가 되겠다. 나는 무엇을 하겠다. 나는 6개월 뒤, 벌써 6개월 뒤면 3월부터 했으니까 8월 말, 9월 달, 8월 말에 내가 쓴 게 있어요. 진짜 써놓고 무의식에서 믿고 있는지. 저한테 주신 분들 있죠. 서울 분들은 한 분도 안 줬어요. 퓨처 셀프 할 때 저한테. 근데 많이 주셨단 말이에요. 그거 이제 8월 말에 돌려드릴 거예요. 읽어보시면 돼요. 그래서 네. 선언하기, 나에게 선언하는 거죠. 그리고 선언할 때 완전히 믿어버리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에게 난 뭐뭐가 될 거야 라고 떠드는 것이다. 나는 뭐뭐가 될 거야. 나는 EBP야. 될 거야는 아니라고 그랬어요. 한 단계 더. 멘토 선생님께 배운 거는 단계가 좀 높죠? 나는, 음, 나는 뭐뭐다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나는 나는 부자가 될 거야. 그게 아니라 그거보다는 나는 부자야. 그런데 나는 부자야도 말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진짜 내가 믿으면. 부자라는 걸 믿으면. 왜요? 부자는 나는 부자야 라고 얘기를 하지 않는다는. 그렇죠? 평범한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 나는 부자가 되고 싶어서 허세를 부릴 때 나는 부자라고 얘기를 한다는. 그러면 나는 이미 된 것처럼 하는 거와 그냥 말로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든지 그런 비슷한 사람을 비난한다든지 비판한다든지 막 그랬던 거예요. 그게 몰랐어요. 잠재의식이 저장이 된다 하시는 거예요. 누군가를 비난할 때 내 잠재의식에 저장이 된다. 그래서 내가 나를 썩게 만드는 것이다라는. 누군가를 비난하고 비판하는 거는 내가 나를 썩게 하는데 그걸 몰라가지고 아 내가 나한테 하는 거구나 라는 걸 몰라는 거죠. 그쵸? 나한테 하는지 몰랐다는 거. 대박. 그래서 비난하는 마음 자꾸 내려놔야 돼. 습관적으로 하고 있는 게 있죠. 그래서 그걸 또 다른 사람한테 막 또 얘기하고 싶어 하는 습관적인 거. 남이
잘 안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나를 갉아먹는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단계가 여기서는 안 나왔어요. 나는 부자가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여기서 책에서는. 근데 한 단계, 두 단계 더 업그레이드는 뭐예요? 나는 부자야. 근데 거기서 또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는 굳이 나는 부자인 걸 알고 있어. 나는 부자야. 알고 있어.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죠? 그 높은 더 단계에 있는 거예요. 사람은 그 무엇보다 평판에 민감한 사회적 동물이다. 어떤 상황을 상상해보자. 해외에 간 당신이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 옷을 벗고 10분 동안 돌아다닐 수 있을까? 절대 하지 못할 것이다. 누군가 100만 원을 준다고 생각해보자. 그래도 못할 것이다. 해외에서 그들과 평생 마주칠 일도 없고, 자신 엮일 일이 없으며 법적으로 처벌 가능성이 0이라고 할지라도 그렇지 못할 것이다. 인간의 유전자는 평판을 좋게 유지하라라는 명령이 아주 강력히 각인되어 있기 때문이다. 평판을 좋게 해라라는 게 각인되어 있어서 처벌받지도 않고 다시는 보지 않아도 그렇게 못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시절 왕따를 당한 사람들이 심각한 심리적 문제를 겪거나 극단적인 경우까지 생각하는 이유도 이 평판 유지 본능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본성을 역이용한다면, 역이용한다면 오히려 어려운 일도 해낼 수 있지 않을까? 이제 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랬어요. 예를 들어 내가 굉장히 자주 하는 것 중 하나는 목표를 사람들에게 선언하고 목표를 사람들한테 선언하는 거예요. 선언하고 그걸 못 이룰 경우 벌금은 내는 겁니다. 이 예전에 했던 거예요. 소리 지르고 뭐 했던 거 예전에 했던 방법이죠. 이거 진짜 많이 했어요. 벌금 내서 예전에 그 팀 엘리트라는 직급 뭐 이런 것들을 가는데 바르셀로나 갔을 때 막 모였죠. 그때 저는 안 갔는데 100만 원씩인가 주고서 막 하는 거예요. 해놓고 안 됐다. 그럼 된 사람한테 밀어주기. 그럼 내가 억울해서 어떻게 해서든 한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돼요. 괜히 억울하고 있잖아요. 막 그러다 보면 무리수를 짓게 되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그런 식으로 사업을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진짜 제일 중요한 거는 뭐야? 믿음. 내가 나를 믿는 거. 내가 나를 믿는 게 굉장히 제일 중요한 거죠. 그래서 실제로 지금 이 책도 휴가지에서 2주 안에 마무리하겠다고 담당 편집자에게 약속한 후 실패 시 1,000만 원을 드리겠다고 말해놓은 상태. 그러니까 돈을 벌금을 내겠다 이걸 하지 못하면 그것도 쬐끔 내면 어떻게 해요? 쬐끔 가지고는 약하죠. 1,000만 원 고른 거예요. 나는 스스로가 매우 게으르고 목표 한 발을 잘 이루지 못하는 열등한 인간이란 걸 인정한다. 자의식을 해체했어야 하는데 열등한 인식, 열등한 사람이라는 걸 자기가 인정했었다라는 거죠. 인정했었어요. 시끄러워. 네. 이제까지 이 책의 마감을 11번이나 어겼다. 이 책 하는데 11번이나. 이 책은 이미 재작년에 완성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매달 미루고 또 미뤘다. 결국 약속 시점을 한참 넘겨서야 이번에도 책을 마감하지 못하면 1,000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약속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스스로가 너무 게으르기 때문에 원고를 절대 완성하지 못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다. 자기 스스로가 1,000만 원을 해내겠다라고 해서 굳건하게 믿고 약속을 하는 거죠. 네, 그냥 해낸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배수진을 치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나는 1,000만 원이 날아간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래서 어, 스스로가 너무 게으르기 때문에 원고를 절대 완성하지 못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1,000만 원을 걸었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한 마케팅을 처음 창업할 당시에도 나는 나를 믿지 않았다. 믿음이죠. 결국은 내가 할 수 있다는 믿음이에요.
나는 해내겠다는 믿음. 아직 믿음이 100% 완전히 순수의식에서 나의 능력을 그대로 믿는다면, 그쵸. 아직 저도 제 능력을 100%다 못 믿어요. 못 믿는 제가 있는 거예요. 아, 이 못 믿구나. 자꾸 엄마에 대한 그 느낌을 낳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계속 하게 되네요. 네. 나는 게으르고 합리화에 능한 사람이란 걸 잘 알고 있다. 게으르면서 합리화시키는 데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무리하게 집을 옮기고 일부러 비싼 차를 빌렸다. 사무실도 각각 월 1,000만 원씩 총 2천만 원의 월세를 내야 하는 곳으로 이사했다. 돈을 더 쓰는 거예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돈에 대한 신념이 안 좋다. 그쵸? 돈에 대한 신념이 안 좋잖아요. 막 월세를 더 내고 뭔가 있잖아요. 안 좋은 거예요. 이거는. 나를 믿지 못하는 부분의 근원적인 무의식에서 내가 나를 믿지 못하는 게 왜 그럴까? 근원적인 걸 찾아서 무의식 안에서의 재맥락을 할 수 있는 수업을 지금 저희는 듣고 있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존의 위협이 되는 상황을 만들어야만 죽어라 일하게 된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렇게 환경을 설계한 것이다. 나는 스스로를 믿지 않는다. 자유의지를 믿지 않는다. 스스로 자유의지는 나의 무의식의 내 신념대로예요. 신념의 믿음이죠. 인간은 그게 유전자와 환경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움직이는 공식 같은 거라 생각한다. 타고난 유전자는 이미 어쩔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환경을 조작해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할 뿐이다. 환경 설계가 불러온 행동과 판단의 차이는 하루하루의 이 의사 결정에 영향을 주고 수년이 흐르면 넘어설 수 없는 큰 차이를 만들어낸다. 네,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자유의지를 믿지 않는다. 그러니까 유전자는 어쩔 수 없기 때문에 환경 조작을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여기서는 얘기해 주셨는데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도 이분이 진짜 무의식에서 성공했다는 걸 알겠네요. 무의식에서 전에 뿌려놨던 것대로 하는 거죠. 그러면서 공부를 좀 어느 정도 한 거예요. 근데 제가 공부하고 있는 무의식이 완전히 바뀌는 공부는 어, 무의식을 바꿔버리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뭐 유전자 자체도 유전적인 그래서 선생님께서 얘기해 주시는 신념의 뿌리에서 근원적인 거 찾아야 되고요. 내가 유전적인 믿음을 찾아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이성적인 거, 성공에 대한 믿음, 돈에 대한 믿음, 건강에 대한 믿음, 질병에 대한 믿음이 있죠. 그런 부분들이 다 바뀔 수 있게끔 무의식을 바꾸는 거를 또 공부를 해야 깊숙한 공부가 되는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여기까지 30분, 6시 31분이네요. 여기까지 하고요. 네. 내일은 부산에서 수업이 있고요. 토요일 날은, 네, 서울에서 또 수업이 있습니다. 9월 6일, 7일은 깨달음식 브릿이 있고요. 네, 많이들 참석하셔서 무의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계기를 한번 경험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네, 음성을 해제시켜 주시고, 네.